미국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오전 미국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가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문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졸속 조사가 우려됩니다. 3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2월 대비 1.4%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0.6% 감소 이래 처음입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7일째 하락했습니다. 어제 기준 리터당 2,059원 44전으로 일주일째 내림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수익성 호조로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경제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오전 미국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가는 물론 구체적인 방문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여서 이 졸속 조사단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전 9시 50분 비행기 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안전하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사단이 직접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단은 우선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 안전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연령을 10년 7개월로 밝힌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주의석 검역검사본부 부장을 단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현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광우병 조사단의 미국 현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광우병 발생 농가 방문은 농장주의 허락이 없어 아직 방문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의석 단장을 포함해 조사단 일행 모두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내일부터 무기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 이력제 거래 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는 2천여 곳과 과거 위생 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등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63곳을 적발해 100곳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유럽 재정 위기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국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4%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1, 2월 플러스 성장을 보였던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4%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달 대비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플러스 0.1%를 기록한 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이 감소한 것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럽 재정 위기 확산으로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도 부진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2.7% 줄었고 설비 투자의 경우 기계류가 마이너스 8%, 운송 장비 마이너스 1.6% 등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7%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말해주는 동행지수는 0.4포인트 떨어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건설 수주액과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은 줄었으나 코스피 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등이 증가해 99.8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7일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59원 44전으로 전날보다 15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2,062원 42전 이후 일주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석유 가격 제품도 약세로 돌아섰다며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사급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사급제가 시행되면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동통신사 할인이 없어져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봄철 햇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봄배추 가격은 10kg에 12,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햇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배추 재배 면적이 줄었고 지난 2월 파종 시기에 이상 좋은 현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증권 김지훈 씨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64포인트 상승한 1981.99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0.19포인트가 내린 478.89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8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말 사이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자 심리 호전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매도폭을 늘리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됐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140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합병과 긍정적인 실적 전망 속에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LG화학은 4%대로 하락했고 KB금융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까지도 역시 연초에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증시는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스페인 신용등급 추가 하락에도 국내 증시 하락폭이 제한됐는데요. 이번 주를 포함해 5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게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에 더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국내 주요 기업이 수익성 호조를 연출하면서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나 유럽발 악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기대감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1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4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면서 높아진 기대치와 다소 둔화된 실제치 그리고 이 최근 증가 속도 간의 어떤 이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도 지역 제조업 지수들이 최근 들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한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럽의 부정적인 이슈로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웃돌 정도로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역시 지수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각각 1%와 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이 단 두 종목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한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종목들 이상으로 지금 가시적인 업황이나 어떤 성과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경감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가격 논리에 따른 어떤 온기의 확산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현재 시장 상황은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가 조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업황에 대한 근거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다른 업종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쏠림 현상이 없어지는 건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증시가요, 대내외적으로 지나친 악재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강한 호재마저도 없어서인지 이 박스권 장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흐름 언제쯤 풀릴까요? 당장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유럽 정치권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지수 상승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모두 반등 구간에 접어들면서 실물 경기의 회복기에 들어서 있음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주요 신흥국들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우려 역시 지난해와 같이 급격히 확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내 주가 수준 역시 이미 형성된 어떤 악재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는 변동성 구간 경험 뒤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종목별 차별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 관심을 좀 줘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단순히 가격 논리에 의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전반에 대한 전망이 잘 갖추어진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철저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투자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이라는 것이 결국 모바일 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네. 결국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전방 업황에 대한 호조 그리고 또 마진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타이어 업체들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과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관련 부품주와 또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조병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유고무원이라면서 판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 전 차관의 자금줄로 알려진 경북 포항의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64km 해상에서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선적 227톤급 어획물 운반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단속 요원 4명이 다쳤습니다. 공조체제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는 2시간 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72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남부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인천 24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이들 들어두신 라이나 OK 실버보험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는데 진짜 가입시켜주는 거 맞아요? 네, 아버님. 50세에서 80세라면 문제없이 가입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닌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건강에 상관없이 가입되세요. 걱정 없이 전화하셔도 되겠죠. 50세에서 80세라면 건강에 상관없이 가입되는 건 물론이고 가입 2년 후 사망 시 장례비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70이 넘은 나도 진짜 가입시켜주더라고. 이 보험 증서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 마지막 가는 길에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시죠? 그래서 이 보험 준비해 두시고 많이들 든든해 하십니다. 근데 매달 얼마씩 내고 얼마나 받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전화만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1577-8049 1577-8049. 취초계약 7년 만기 이후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이상으로 OBS 경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